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빅2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7%.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AI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AI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기로 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2차적 사고예요, 그냥. 단지 인구가 주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아이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21%. 어마어마한 실업률이고요.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물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 나라 경제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그래서 물가 떨어집니다. 물가 떨어지니까 물건값 떨어지는데 오늘 내가 뭐하러 사? 안 삽니다. 이 가격이 내일 100원 떨어지면 내일 사지 왜 오늘 사요? 근데 그런 시대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서워요. 보시면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여기가 차이나고요. 옆에 인도 보이시죠? 요게 나이 들수록 여기가 넓어지죠. 근데 인도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중국은 이제 나이 들고 있네. 그리고 보시면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젊어요, 미국은.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일본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고령화 국가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게 뭘 의미하나. 찾아보니까 중국만 인구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줄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다. 인도나 일부 동남아 국가 몇 개 제외하고는 모두가 똑같은 직면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예전에 나왔던 게 여기가 어디예요? 놀이터인데 애들이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잖아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AI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AI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노동력이 줄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럼 한 명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가가치가 옛날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그럼 뭐죠? 옛날처럼 하면 안 돼요. 기계나 IT 힘을 빌려야 돼요. 자동화 수요가 증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건 다 무인기기 있잖아요. 로봇이 서빙도 하고 실제. AI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산업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나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덴탈.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덴탈 사업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성장할 게 별로 없어요. 중국은 이제 시작. 피부 미용, 여긴 진짜 성장하죠. 리쥬란이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나이 드니까. 이 고지혈증 치료제 관련돼서 그 JW 중해제약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당뇨는 뭐죠? 혈당 측정을 해야 되죠. 아이세스라는 기업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튼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기로 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2차적 사고예요, 그냥. 단지 인구가 주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아이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중국 경제 진짜 어디로 가나, 버블디 빠지나, 진짜 위험하나,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실제 보면은 올해 중국이 이제 외출했죠. 리오프닝 하니까 저도 사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저도 1차적 사고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중국 좋아지니까 중국 소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실제로 보니까 중국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청년 실업률이 21%. 어마어마한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국 물가 보이세요?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물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 나라 경제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도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이걸 우려를 해요. 실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일본이 이랬었어요,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 터지고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빚 갚아야 되니까. 소비를 안 합니다. 기업들 투자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 전체가 위축되죠. 내수 수출 다 안 돼요. 그럼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외국인 다 빠져나가죠.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그래서 물가 떨어집니다. 물가 떨어지니까 물건값 떨어지는데 오늘 내가 뭐하러 사? 안 삽니다. 이 가격이 내일 100원 떨어지면 내일 사지 왜 오늘 사요? 근데 그런 시대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서워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게 일본은 30년 동안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좀 좋아지지만, 근데 중국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미국이 견제까지 합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통찰력을 발휘할 건 뭐냐면 중국의 최근 행보를 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공동부유라고 좀 있어요. 공동부유가 뭐냐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죠. 그래서 알리바바 마인 회장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부를 뭐 뺏는다는 표현이 그런데 부를 공동으로 분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벌금 부과했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공동부유를 잠시 중단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더 이상 규제 이제 끝났고 빅테크 기업들 딱 모아서 간담회를 했어요. 이제 좀 해보자. 왜냐하면 저 플랫폼 기업들이 그 고용 효과가 되게 커요. 시진핑 주석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가 중국 갔다 왔잖아요. 왜 갔겠어요? 갑자기 중국이? 중국도 지금 급한 거예요. 옐런 재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서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갑자기 중국 가서 서로 만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긴장관계 완화되나? 이제 이거는 1차적 사고고 2차적 사고는 중국이 급한가 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은 하고 싶은데 미국이 저렇게 견제라니까 못한 거예요. 미국과 긴장관계가 완화되면 부양을 하기가 좀 쉬워져요, 사실. 그래서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부양을 하겠구나. 그러면 하반기에는 적어도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틀려도. 만약에 그래서 중국이 회복한다면 이제 투자로 연결 지으려면 그 다음에 업종을 골라야죠. 그럼 뭐죠? 화장품, 의류, 여기 정유회사들, 그 다음에 저기 해운사,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스마트폰 사면 반도체.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주가 많이 빠진 게 뭐지? 찾아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 의견이 틀려가지고 그거대로 내가 또 경험이 되는 거죠. 아,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근데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양극화 얘기 요새 많이 들리죠. 뭐냐면은 주말에 오마카세 먹으러 가는데 평일에는 거지같이 지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죄송한데 너무 아껴요.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근검절약하며 살다가 갑자기 주말에 오마카세 가서 SNS에 찍어서 올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인정해야죠. 그래서 지금 금리 오르고 해도 해외여행은 여전히 가요. 아껴서 나는 일본 가겠다, 난 저기 베트남 가겠다, 나는 놀 건 놀겠다, 이런 이제 스타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좀 뭐냐면, 양극화 시대로 가면요 진짜 비싼 거는 또 잘 팔려요. 백화점 명품 매장 여전히 잘 돼요. 오마카세 잘 됩니다. 근데 완전 가성비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라면 회사가 좋잖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똑같아요. 저 트렌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화장품 시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별 화장품 온라인 침투율 구매 채널인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제일 많이 사냐면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올리브영.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온라인. 미국은 대형마트. 일본 아마 가신 분들 아시죠? 거기 드럭스토어 많잖아요, 일본에. 거기서 많이 팔죠. 요런 구조예요.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한참 유행했었죠 또. 근데 요새 안 보이죠. 다 올리브영 가서 다 고릅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돈 버는 회사가 누구냐면 저 화장품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대박이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 회사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인디 브랜드라 그러죠. 올리브영 딱 가면요 너무 브랜드가 많아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모레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아모레가 대박이었죠. LG생활건강이나.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을, 브랜드는 자기네가 하는데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넣어줘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데다가 주문을 줍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만들어줘요. 이 회사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형사가 이렇게 점유율이 높았는데 대형사가 꺾여버립니다. 드디어 ODM이나 중소형사들이 대형사가 깎인 거를 잠식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이게 주가인데 실제 저거를 내가 간파를 했으면 중간이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이게 아이패밀리에스, 이게 최시라 씨 남편분이 하시는 거, 김태욱 씨. 로엔이란 브랜드 아세요?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로엔 만드는 회사가 아이패밀리. 이 회사가 보시면 지금 주가가 93% 올랐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TNC 엔터 70%, 코스맥스, 이것도 화장품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빅2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7%. 지금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지 그냥 화장품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내가 통찰력이 있으면 인디 브랜드 시대구나, 내가 잠깐 여기서 놓쳤어도요 바로 교체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꾸준히 관심 가지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평소에 트렌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관심이에요,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이슨의 용기라고, 이게 바이슨이라는 들소 같은 거죠. 미국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 폭풍우가 항상 치거든요. 콜로라도 이 산맥 타가지고. 보통의 소들은요 폭풍 오면요 눈보라치면 일로 가요 그냥. 근데 바이슨은 반대로 폭풍이 오면은 얘가 일로 간대요. 왜 죽으려고 그러지? 근데 일단 주식 투자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과 반대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역풍에 맞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용기가 무모하면 절대 안 되죠. 워런 버핏이 주식은 싸게 사야 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되고, 남들이 흥분할 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알고 해야 돼요. 무조건 주가 빠졌네, 이거 공포스럽네, 그냥 사면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이슨은 기본적으로 체격이 엄청 단단하고 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이제 눈보라들을 또 방어를 해준대요. 기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여기 맞서서 용기를 내는데, 이런 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명언 따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눈보라에 휩싸여 죽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그 기본 전제 조건은 용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저런 긴 털을 만들어내야죠.
그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면서 사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사기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이쪽으로 갑니다.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냥 다 이걸 찾아요. 신의 한 수. 뭔가 이게 딱 찍어주길 원해요, 다. 그래서 저걸 찍어주는 사람 중에 옛날에 유명했던 분이 인스타 여신이란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징역 8년 먹었잖아요. 뭐 했냐면 인스타에다가 매일 3% 수익 난 거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제 열광한 거죠. 알고 봤더니 포토샵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거 왜 속아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식의 신의 한 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결국 내 목표점이 있으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통찰력 기르려면 계속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요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좀 올려주신 거를 편집을 해본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저거에 정말 격하게 공감을 했던 게, 일관성이 완벽함보다 낫다.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주식에. 워런 버핏도 많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려고 원하는 거죠. 이분이 되게 유명한 강경원이라는 분인데, 이제 헬스 하시는 분이죠. 뭐라고 했냐면, 남이 3시간 하면 나는 4시간 해야 된다. 1시간 30분, 2시간에서는 성공 안 된다. 방법은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밖에. 그래서 이제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은 환경이나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가 봤을 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맞추려면 아까 바이슨 사례처럼 긴 털을 길러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게 주가를 만드는 공식이에요. 주가는요, 이익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요건 좀 생소하실 때는 이게 정말 오묘한 겁니다. 저게 어떨 때는 10배도 되고 어떨 때는 100배도 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은 돈 벌어야죠. 이익이 올라가고 거기에 몇 배 줄 거냐,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예를 들면 50조를 번다고 쳐볼게요. 거기다 10 곱하면 500조죠. 그게 주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죠, 사실. 시가총액. EPS 뭐냐면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단지. 이익을.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잖아요. 매출은 뭐죠? 내가 얼마만큼 팔았나. 이게 매출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 뭐 각종 비용도 빼면 되죠. 그러면 이익 나오죠. 근데 이 EPS 뭐냐면 한 주당 얼마 버냐. 그래서 주식수로 나눠요. 그래서 주식수가 줄어들면 좋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주식수를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이게 막 올라갑니다, EPS. 우리는 좀 이게 좀 아쉽죠, 부족한데 어쨌든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PER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회사에 몇 배 줄 거냐. 삼성전자 10배 줄까? 100배 줄까?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테슬라 얘기했죠. 테슬라의 칩을 받았어요. 보통은 10배 거래되는데 사람들 생각이 바뀝니다. 뭔가 변하는데 15배 다음날 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50% 주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똑같아도요, 그냥 맘이에요. 50% 올라요. 근데 금리가 낮을수록 높게 줘요.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은행보다는 주식시장, 자산시장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퍼가 올라가요. 성장성, 이거 삼성전자 성장할 것 같다.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잖아요. 엄청 성장하니까 PER이 높아요. 그 다음에 독점적이어야 돼요.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애플이 30배 받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PER이 12배밖에 안 돼요. 미국은 20배가 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많이 팔아야 돼요. 단가 아무리 올려도 안 팔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은요, 가격을 올려도 돼요. 판매, 비용 줄이고 주중하는 만회해주고, 그럼 여기 곱하면 되죠. 근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급등하는 건요, 반드시 요겁니다. 판매 증가가 남과 다르게 독보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업마다 다른데, 기존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신사업. 요새 포스코가 제일 잘 나가죠. 포스코가 철강 만들다가 리튬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신사업에 환호하는 거야. 이 신사업은요, 이렇게 늘어나면 Q도 늘리지만 사람들이 여기다가 배수를 줘버려요. 제 3배짜리인데 뭐야, 신사업 안에 6배 주자. 아까 제가 아이센스라는 기업 잠깐 연소결정 측정기 시장은 전 세계 3개 업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여기 진출을 했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렸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도 갔지만 퍼를 이제 높게 줍니다. 이익은 당장 안 변해요. 아직 안 변합니다. 변한 거 없어요, 이익은. 이건 그대로인데 사람들 머릿속에 저 멀티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이 수요가 성장하는 산업인지 기업인지 이걸 항상 머릿속에 먼저 그리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장갑차. 폴란드에 작년에 수출했죠. 17조.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 게, 우리나라 방산주는요, 국내 내수용이에요. 거의. 한국 국방부에 그냥 납품하죠. 우린 전쟁 국가니까. 갑자기 작년에 전쟁 나고 폴란드가 급해가지고 SOS 친 거예요. 한국의 방산이 가성비가 좋아요.
1년 동안 주가 109% 올랐고, TNL이란 기업은 여드름 패치 만드는데 미국의 아마존에 주로 파는데, 이 회사가 여기 원래 히어로라는 회사에 유통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C&D라는 글로벌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유럽에도 유통망이 있거든요. 내가 평소에 TNL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얘를 조사해야 돼요. 딱 분석을 해보니까 유통망이 늘어나겠구나. 이걸 딱 보고 캐치하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겠다, 확장되겠다. 그래서 주가가 실제로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요새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두 달간 34% 올랐는데 적자 기업이에요. 왜 올라갔을까요? 하이닉스 지금 적자지만 앞으로는 흑자 날 거잖아. 대신에 AI 시대가 열리니까 HBM3라는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만드는데 요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요. 챗 GPT 하려면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삼성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경쟁 강도도 보셔야 돼요. 이게 에코프로 BM인데 21년도 자료예요 사실. 근데 이게 전방 시장이 10년간 31% 성장, 매년 30%씩 성장한대요. 이 정도 성장하면 PER 30배 줘야 돼요 보통. 근데 보세요, 반값 치킨. 저 개인적으로는 교촌 치킨 굉장히 좋아합니다. 투자는 안 해요. 투자도 못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투자를 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반값 치킨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는 내수 시장에서 지금 피 터지게 치킨 가지고 오늘은 허니콤보냐, 내일은 내내 치킨 먹을 거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6,900원으로 들고 나옵니다. 저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사람들은 야, 나 교촌 치킨 좋아하니까 나 한번 투자해볼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기술 변화 잘 보셔야 돼요.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코닥이 거의 망해버렸죠. 피처폰, 노키아 망했죠. 대형마트, 지금 이마트, 롯데마트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CPU 시대였는데 AI는요, GPU, 그래픽카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텔이 주가가 안 가요. 엔비디아가 좋은 거예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토요타가 부진하죠, 상대적으로. 지금도 아마 TV는 LCD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미 OLED로 넘어갔죠. LED 디스플레이가 부진합니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리오프닝 하니까 야, 여행사 주식 사볼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 2차적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미 패키지 여행을 잘 안 가세요. 다 자유여행 가요 그냥. 3박 4일 일정 딱 해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것만 따라가도 되거든요. 패키지 여행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여행사 매력이 없는 거죠. CGV 아시죠? 지금 너무 안 좋은 거. 리오프닝 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습니다. 왜? 넷플릭스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전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긴 팝콘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럼 영화 가야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CGV 앱 켜가지고요, 팝콘 시키면 온대요. 지금 그런 시대래요. 그 CGV 배달까지 해준대요. 그러니까 더 안 가겠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요, 내가 성공할 기업 찾는 것도 좋은데 실패할 기업도 피해야 돼요. 그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찰력 근육을 계속 기르시고, 방법은 딴 거 없고요. 그냥 책 많이 보시고, 증권사에서 매일 무료로 이렇게 보고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나 신문 보시면서 요약 좀 해보시고 꾸준히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 이제 직장인인데 나 이런 거 할 시간 없다.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 저거 내가 할 시간이 어딨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새는 정보를 얻기가 너무 좋아요. 유명한 블로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 유튜브를 하지만 블로그, 유튜브, 보고서, 텔레그램이 정말 넘칩니다. 주식 정보가 그냥 넘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공부하기 너무 좋은데, 관건은 뭐냐면은 진짜인지 불량식품인지 알아내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어떤 분이 어떤 블로그에 어떤 기업을 딱 올려놨어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잘해요. 근데 그대로 믿고 하시면 안 돼요. 실패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내가 검증을 해봐요. 내가 찾아봐야 돼, 직접. 그래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불량식품인지 내가 판단을 해야지. 직장인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컨닝한다 그래요. 직장인분들 컨닝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어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하루 종일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남이 올려놓은 거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내가 딱 봐가지고 그거를 내가 활용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능력을 내가 길러야 된다. 이게 직장인분들한테는 정말 저는 중요하지 않나.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먹어요. 불량식품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망하죠. 그래서 반드시 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건강식인데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내 체질에 맞나? 이것까진 가셔야 돼요.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임원들은요, 자기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한 주라도 사고 팔면 5일 내로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 전자공시 검색에서 들어가면 이게 떠요. 그럼 여기 보면 공시 통합 검색 보이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만 보고 싶다. 그럼 오늘 날짜를
딱 같은 날로 찍으면 돼요. 여기 지분 공시라고 있거든요. 얘를 V 표시한 다음에 여기 임원들이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V 표시한 다음에 검색을 딱 누르시면 그 날짜로 내부자 매수가 다 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아요.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누가 샀는지 딱 나와요. 요걸 딱 눌러보시면 허기령 전무님이 사신 거예요. 이거 친절하게 이거 다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샀을 수도 있지만 증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번 더 스크롤, 여기 안 보이지만 내리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 뜹니다. 여기 장내 매수 보이시죠? 요건 자기가 직접 산 거예요. 날짜까지 적혀 있죠. 근데 이분 지금 물려 있겠죠? 안 팔았으면 75,900원이니까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필살기라도 있으면 내부자들은 자기 회사 정보를 잘 알잖아요. 보통 내부자들은요 주가 많이 빠질 때 사요. 오를 땐 절대 안 삽니다. 제가 현대글로비스는 뽑아본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주가. 제가 이상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알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샀어요. 왜냐하면 매일 보니까 3월달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건 주가는 안 가요. 근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너무 쌌어요. 근데 보이시죠? 20만 원. 뭐가 나왔냐면 이때 리튬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리튬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때 5.7억 원어치 샀어요. 상무부터 사장까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투자법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을 좀 제가 비교해 좀 죄송하긴 한데 누군지 아시죠?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뭐를 했는지 아세요? 안 울면 이제 필요 없잖아요. 죽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조건 울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저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가셔야 돼요. 저분은 뭘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 제패했잖아요. 인내하면서 결국엔 일본을 통일해버렸죠. 투자든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는 인내심이에요.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을 때 이 기간이 한 2달 걸려요. 2-3달. 근데 막 남들 날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견딜 수 있겠냐 이거. 근데 견디신 분은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요 투자를 못 해요. 여기서 이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안 가니까 다른 걸 사고, 항상 그런 인내심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드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